안녕하십니까. 이재명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그 상견례도 못했고요. 그 다음에 그 기약도 없습니다. 뭐 7, 8월 중에 그 방미한다 이런 말은 있지만 아직 그 확정된 건 없어요. 그런데 그 중국에서 이제 그 9월 3일 날 전성절이 있잖아요. 전성절. 여기에 이재명을 초대한다. 이런 데 기사가 나옵니다. 결국 트럼프하고 이제 그 상견례도 하기 전에 오히려 이제 그 중국 시진핑하고 먼저 만나는 이러면요 외교적으로 이제 그 엄청난 파문이 불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도 하기 전에 중국의 그 전성절에 가서 시진핑을 만난다. 이거는 이제 그 외교적으로 한마디로 그 엄청난 후폭풍이 부는 대참사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럼 왜 그러냐.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도 갔죠.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에 거기에 그 전성절, 그때 러시아 푸틴하고 참여했죠. 그때도 약간 이게 논란이 좀 컸는데, 근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.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그 전성절에 간 거는 이재명이가 가는 거하고는 이게 그 하늘과 땅 차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제가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리면, 첫째,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굳건한 한미동맹, 미국하고 이제 다 이미 외교가 잘 된 상태에서 중국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아예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도 않고 바로 이게 이재명이 만약에 간다면 이거는 이제 전혀 경우가 틀리다 이 말이죠. 그렇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안 만나고 바로 이게 중국 간 거 아니잖아요. 그게 근본적인 첫째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요, 두 번째는 이제 그 차이가 박근혜 대통령은 누가 봐도 이게 그 자유우파잖아요.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. 누가 봐도 이게 보수, 자유우파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중국 가도 외교를 이렇게 다변화 확장하는 이렇게 그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좌파 중에 좌파, 특히 그 세세 외교를 하겠다. 이런 자가 미국 땅 가고 중국부터 가면요. 이거는 이제 그 경우가 완전히 틀린 거죠. 이거야말로 이게 그 적과 동지를 구별 못한 잘못된 선택. 완전히 그 신중, 굴중 외교가 되는 겁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그 전성절 가도 예를 들어 이게 굴중이다, 뭐 좌파다, 또 세세 외교다 이렇게 비판 안 하잖아요. 오히려 이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넓히는 이런 데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, 그러나 이게 그 좌파 중에 좌파, 특히 그 세세하면 된다. 이런 게 이재명이가 중국에 가면 역시적으로 친중, 굴중, 완전히 그 적하고 동지를 구별 못하는 이런 데 그 왕따가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벌써 이게 그 다르잖아.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한 자유우파 보수니까 중국 가도 의심 안 받지만, 그런 게 이재명이는 평소에도 세세 좌파기 때문에 중국 가면요 아주 잘못된 친중 편향적인 그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주는 이게 두 번째 다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, 이놈들이 좌파들은 이제 그 입만 열면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인권이 또 떠들잖아요. 그렇잖아요. 항상 이 좌파들이 전유물 아닙니까? 근데요, 천안문이 어떤 데입니까? 천안문은 이제 그 덩샤오핑이 죽기 전에 그 학생들, 그 북경 학생들, 거기 그 탱크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린, 거기가 이제 그 천안문 사태 아닙니까?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안문 사태에 그 있었고, 덩샤오핑 때. 그때 그 호요방, 후야오방, 한자로 호요방 총석이 이런 데 그 약간 학생들 시기에 동조적인 이런 데 그 정치인들 탄압도 있었고요. 하여튼 그 천안문 사태를 하면 완전히 그 민주주의와 인권 이걸 짓밟아버린 이런 거잖아요. 그게 광장이거든요. 거기에 그 좌파 중에 좌파 이재명이 가가지고 뭐 전성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.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. 이렇게 봅니다. 한마디로 이 천안문 광장은 민주주의나 인권을 탄압한
이런 상징적인 장소에 입마열막이 그 민주주의 인권 부르짖는 좌파가 간다. 이거는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결론적으로요, 이재명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언제 만날지 철저하게 그 패싱 당하니까 또 이게 만나봤자요, 성과가 없을 거예요. 뭐 만나기를 억지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러게 만나봤자 신뢰가 없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이재명이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당성이 없는, 그리고 이제 그 정말 북한과 중국, 러시아를 추종하는 이런 이제 그 좌파로 보기 때문에, 그러기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억지로 만나봤자 의례적으로 뭐 악수하고 할지는 몰라도요, 진심 어린 서로 이제 그 신뢰 관계에서 서로 협조, 이런 거는 이게 불가능하다. 이렇게 일단 보고요. 그렇더라도 이게 그 트럼프를 아예 만나지도 않고 중국 가가지고, 특히 전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2차 대전 일본을 상대로 이긴 거, 이걸 기념하지만, 그러게 아직도 중국이 6.25 때 북한하고요, 6.25 때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한, 아직도 이게 그 휴전 당사자가 중국입니다. 한마디로 이게 그 중국은 아직 우리하고 전쟁 중에 있는 이런 나라인데, 이런 나라의 그 군사 트레이드,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세 가지가 다르다.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하여튼 이렇게 되면 최악의 그 외교 참사가 되면서 전 세계에 이재명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,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완전히 고립, 왕따가 되는 이런 데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. 이걸 제가 엄중하게 경고하고요. 지금에도 뭐 조현 외무부 장관은 계속 뭐 당선되면 미국부터 가야 된다는 이게 잘못된 관행이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데, 역시 이게 우리는 굳건한 우리의 그 우방은 한미동맹, 미국,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거 영국, 프랑스, 호주, 캐나다 이런 자유민주 진영이다. 결국 역사를 보면요, 정말 이게 중요한 격변기에 적과 동지를 잘못 선택해서 나라가 이게 그 망한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옛날에 명나라하고 청나라 교체기에 광해군은 이제 그 중립적인 실용 외교를 했는데, 인조 반정, 인조는 그냥 명나라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해준 제조지연 나라를 구해준 은혜 갚는다고 명나라 편에 섰다가 병자호단으로 그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예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도 그런 게 그 많습니다. 옛날에 그 1차 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이제 그 추축국 편에 잘못 섰다가요, 오스만 투르크 600년 역사가 바로 이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?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이제 그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,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과 동지를 정확하게 구별 못하면 바로 이제 그 망국의 비운을 맞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,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적은 분명히 북한, 러시아, 중국, 이게 우리의 주적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의 동맹은 누가 뭐래도 미국, 일본, 그 다음에 영국, 프랑스, 호주, 캐나다 이런 자유진영이다. 이걸 이게 잘못 혼동하면 바로 이게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. 지금 쉐쉐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게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, 나라를 이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 안보 자행을 하고 있다. 이걸 이게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고 저지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이재명 좌파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. 바로 이게 끌어내려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